오늘 제가 일어나서 본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네요. 한중 관계 개선 협의문 발표. 예. 그리고 큰 제목들 보니까 여기 다음 쪽인데 한중 관계 개선 협의문 전격 발표 관계 복원 신호탄. 예. 문 대통령 내달 시진핑 리커창 회담 의제는 관계 정상화 경제. 예. 그리고 또 큰 제목 수조 원대 손실 사드 갈등 풀리나 한 경제 희소식. 예, 이렇게 있고요. 반면 중앙일보에서는 동북아판 나토 막았다 산불 중 사드 봉합 속셈은 뭐 중앙일보 쪽 보도고. 예. 예, 연합뉴스 쪽에서는 한중 관계 복원 최상 관계에서 바닥까지 한중 관계 회복되나 뭐 이런 타이틀이 있고요. 한중 내달 베트남 APEC서 두 번째 정상회담 개최 합의. 예, 뭐 헤럴드 경제 쪽에서는 한중 사드 해법 밑그림 그렸지만 남은 3대 과제. 그리고 한중 모든 교류 협력 정상 궤도로 조속 회복 사드 갈등 봉합. 문 대통령 시진핑 내달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뉴스들을 보고서 딱 먼저 들었던 생각은 우리나라 이제 증시나 어떤 경제 쪽에 좀 많은 회복이 있지 않을까? 회복이 있으려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증권가의 어떤 좀 세력가들이라 할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이런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예, 지금 이게 코스피 종합지수인데 예, 저는 하나 HTS 써요. 예, 그런데 예, 지금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기 전까지 2100포인트 여기 2100포인트에서 놀던 것이 지금 현재 오늘 오늘이 2017년 11월 5일인데요 2500포인트까지 올라왔네요. 예. 그러니까 400포인트 정도가 올라왔고요. 그럼 이후에도 활발하게 갈 수 있느냐 이제 그건데요. 글쎄요, 이게 어떨까요? 이게 궁금해서 사실은 HTS를 한번 켜봤습니다. 제가 뭐 대략 한 증권 공부나 이제 주식 공부를 한 10년 정도는 했는데 이제 지난 3월 정도부터는 이제 좀 주식이나 증권 쪽을 제가 관심 아예 끄고 이 주식 HTS도 이제 거의 키지 않고 살았었어요. 물론 당연히 주식 매매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은 뭐 주식 매매를 하고 싶어도 돈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한번 켜봤어요. HTS 어떨지. 예. 제가 올해 초에 야구 같이 하던 형들한테는 형 몇 분들한테는 이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최소 3000포인트 한 번은 찍는다. 그런 거를 이제 그냥 제 나름대로 이제 뭐랄까요? 그냥 주관적인 견해로 이제 그냥 의견을 드렸었는데 잘하면 그게 지금 10월 31일 11월인데요
이게 코스피고, 네,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지금 뭐 흐름이 좋군요. 그 다만 제가 지금 증권 쪽에 한 6개월 동안 혹은 주식 쪽에 6개월 동안 관심을 거의 좀 껐는데요. 많이 꺼놨죠. 예. 매매도 할 수 없으니까 예, 뭐 관심을 둬봤자 뭐 할 것도 없고 하니까 끈 것도 있는데 좀 흐름을 좀 보고 싶어갖고 HTS를 좀 켰습니다. 예. 지금 이 코스닥의 흐름이군요. 재밌네요. 뭐 지지와 저항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선들이 다 지지와 저항 라인이거든요. 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뭐 706 정도에서는 이제 저항 자리인데, 코스닥이야 뭐 이런 차트 보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코스닥이고 코스피 종합. 코스피가 이게 재밌네요. 예, 지금 이게 일봉상의 차트고요. 월봉상의 차트 역대 최고치군요. 우리나라 증시 시작한 이래로 오늘 최고치를 찍었고요. 예, 지금 이 흐름이 네, 저는 어차피 돈이 없어서 예, 주식에 어차피 투자를 못 하는데 와 이거 네, 뭐 와 이거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로는 이게 예,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한 500포인트 올랐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저기 위까지 예, 2800포인트까지 오. 네. 일단 이 흐름이 지금 2523포인트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글쎄요. 적어도 이제 10년 동안 그냥 주식을 그냥 늘 경제 쪽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경제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예, 우린 이제 자본주의 시장의 경제 꽃은 이제 뭐 주식판이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됐어요. 언젠가쯤에 한 30살 초반쯤에 예. 그래서 주식을 좀 더 연구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 쭉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매매도 했는데 뭐 매매할 때마다 뭐 손실은 많이 봤습니다. 네, 손실 많이 봤었고요. 그랬는데 오 이거는 예, 일단 2800포인트까지는 흐름이 쭉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대형주들이 또 선순환하면서 쭉 지수를 끌어올릴지 지금까지 대형주들이 쭉 끌어왔는데 예, 아직도 2800포인트까지 대형주들이 더 끌어가면서 갈 가능성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거 한번 이따 한번 봐보죠. 예, 궁금해서요. 예, 그냥 궁금해가지고 HTS를 켰는데 예, 이거를 그냥 제 개인적인 예, 그냥 어떤 자료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지금 방송 키고서 예, 전 뭐 증권 방송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나중에 저의 이런 어떤 뭐랄까요 코스피나 코스닥 그리고 주식 2000 종목에 대한 어떤 전망 예측 이런 것들이 훗날에도 좀 맞을까 싶어가지고 영상 기록으로 한번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 예, 지금 방송을 켜고 예, 녹화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 방송이죠.
시청자는 현재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이게 일단 현재 오늘이 2017년 10월 30일. 오늘 종가가 코스피 지수 2523포인트인데요. 글쎄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급격하게 좀 빠르게 간다면, 예, 지금이 이때부터니까 2016 11월 28일부터 갔군요. 11월 28일 갔고요. 그리고 여기가 7월 17일. 이렇게 보면은 불편하군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해서 어디 있노? AGTS 오랜만에 킨 거라서 본 개수 이건가? 네.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가 똥을 쌌나요? 얘가 시끄러운데. 네. 11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잘했군요. 그러면 근데 꼭 이게 뭐 그렇게 가지는 않는데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역사입니다. 예, 이 그림이 코스피 시장의 역사고, 지금 삭제. 이렇게 해서 35캔들 집어넣고, 예, 이거는 앞으로 꽤 크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좀 보고 있는 건데, 예, 재밌네요. 코스피 세력가들은 이제 돈을 집어넣기 시작할 건데,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쭉 끌어올릴지가 이제 좀 그게 궁금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 2016년 11월에서 7월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구나. 그러면 지금 이 주봉이었군요. 어쩐지 길더라 기간이. 이렇게 해서 보면은 보자. 이런 거 흐름을 좀 보면, 위에서 좀 보면 좋거든요. 이런 흐름. 예. 글쎄요. 네. 이런 흐름들을 위에서 보면 좋은데,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예. 2004년이었군요. 노무현 정부였던 것 같네요. 노무현 정부 때 그랬다가 노무현 정부 말까지 이렇게 흐름을 쫙 타고 갔었죠.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노무현 정부 말 그때부터 해서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제 이때 들어서죠. 이제 들어서는 게 아니라 이때 당선이 되고 뭐 이 기간쯤에 이제 대선이 있고 나중에 당선이 이때쯤에 이때가 언제야? 1월 21일 이제부터 이제 이명박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작된다고 보는데 이때부터 쭉 그때 뭐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아주 이때 다들 주식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판에 있던 분들은 지옥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때 1800포인트에서 자그마치 1100포인트까지 떨어졌으니까요. 2008년까지 쭉 완전히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복구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올해 초반까지 딱 2017년 4월 17일 4월 며칠 하여튼 그때 4월달 정도까지 거기까지 이 아래까지 한번 쭉 떨어진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쭉 올라오고 난 떨어지고 올라왔다 이렇게 횡보를 쭉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쯤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쯤부터 4월달에 선거 있었나? 5월달에 있었나 했죠. 이쯤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전부터 문재인 당선 유력 혹은 당선이 좀 대세론이었죠. 사실은 그리고 좀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이 되셨고 증시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왔고 그렇다면 일단은 이게 주봉이잖아요. 작년 11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올라왔었던 거였고 그러면 이게 산수가 한 8개월 동안 이렇게 쭉 상승을 했군요. 그리고 지금 이런 흐름의 상승세는 지금 오늘 달력이 10월 31일인데 내일이 이제 11월 1일 이때부터 8개월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12월 그럼 2월 12 1, 2, 3, 4, 5, 6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 정도까지 2800포인트 2800포인트 대세 상승장 한번 예상해 봅니다. 놀라운데? 오버슈팅을 하면은 뭐 2850에서 30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 약간 못 미치게 간다면 한 2800 얘기했죠 지금 방금 전에. 그럼 한 2650에서 2700 정도 간 다음에 한번 쑥 빼는 것처럼 하다가 주식 이 코스피 이제 차트를 보면요, 막 이렇게 가는 와중에도 그냥 쭉 올라가지 않아요 절대로. 이렇게 지금 이런 구간들 보면은 이건 어딨니? 자, 이런 구간들 다 있죠.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올라갈 때도 이쪽에서 다시 올라갈 때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라갈 때도 여기 일단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쵸? 쭉 올라갈 때도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흐름들이라는 게 있죠. 이런 걸 만들어가면서 가죠. 그쵸?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걸 볼 때 지금 이런 거 자체가 횡보장이죠 사실은. 이런 거 자체는 다 횡보장이에요.
좀 그래도 나름대로는 증시가 어느 정도 예측성을 가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이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장 흐름 속에 있다. 물론 이 아래 때부터 그걸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개미들은 이 구간 지금 그러니까 개미들 중에서도 이제 개미들 우리 주식하는 분들 사이에서 개미들 중에서도 소액개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면서 그리고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묻혀 이제 뭐죠? 장기 투자하듯이 그냥 장기 투자 혹은 장기 적금 넣듯이 그냥 넣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 적금 넣듯이 그렇게 넣는 분들은 보통 이제 대형주들 우리나라 뭐 코스피 200 안에 있는 혹은 코스닥에서도 한 50 안에 있는 코스닥 50 그 코스닥 뭐 코스피 200 그런 거는 코스피가 한 1000 종목 있고 뭐 대략 코스닥에 뭐 한 1000 종목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한 100개 코스피 200 정도가 있고 코스닥은 한 50에서 한 50개 정도? 한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 그런 곳에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묵혀두는 방식의 어떤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뭐 장기적으로 묵혀둔다는 게 최소 한 막 1년에서 막 그리고 막 5년, 10년 막 그렇게 묵혀두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투자 방식이 사실은 이제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개미들 특히 증권을 이제 주식 쪽을 전업으로 삼고서 매매를 하고 있는 이 약간 전문꾼 전문꾼 개미들이 또 있어요. 이걸 직업으로 해서 가령 한 뭐 소액 500도 될 수 있고요. 혹은 1000만원도 될 수 있고요. 한 1000만원에서 한 5천만원 정도 사이 그걸 가지고 한 10종목에서 뭐 한 5종목 혹은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종목들을 소액 만약에 5천만원을 한 10종목 나누면 500만원씩 투자하는 거겠죠? 그렇게 소액을 혹은 10종목은 그건 몰빵이라고 해가지고 종목들에다가 주식 종목에다가 현금을 다 투입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이제 몰빵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현금 자산을 한 30% 남겨놓고 또 다른 투자 자산 쪽을 또 한 30% 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 30% 가지고 주식을 해가지고 한 3천만원 정도 가지고 가령 뭐 1억이 있다고 치면은 그 3천만원 가지고 이제 그걸 뭐 5종목으로 나눠서 혹은 뭐 10종목으로 나눌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되게 안정적인 좀 매매를 하는 분산 투자에다가 현금과 어떤 주식 현금 자산이라던가 주식성 자산이라던가 그 외에 뭐 어떤 부동산 뭐 그런 자산이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그렇고 좀 위험하게 하는 분들은 그냥 몰빵 그 몰빵도 뭐 분산 투자를 해갖고 종목을 여러 군데로 나눠가지고 막 그렇게 그렇게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약간 진짜 도박처럼 한 종목에다 그냥 몰빵 혹은 막 50% 이상 막 그러니까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있는 개미인데 그걸로 이제 전업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뭐 스캘핑 해가지고 스캘핑이라는 거는 막 엄청나게 빠르게 막 한 번 종목을 산 다음에 막 5초도 안 돼서 다시 팔고 혹은 막 1분, 10분도 안 돼서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적어도 30분 이내에 한 종목을 산 다음에 30분 이내에 거의 다 팔아버리는 빠를 때는요 막 1, 2초만 해도 샀다가 팔아버리고 이제 막 그런 거를 스캘핑 매매, 초단기 매매, 초단타 매매 뭐 그런 매매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업을 하는 분들이 있고 혹은 스윙 매매라고 그래가지고
적어도 하루를 넘기고 그 오버나잇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버 그 장 시간을 마치는 장 종료 시간을 마친 다음 날까지 종목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매매를 해가지고 뭐 보통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예, 혹은 한 달까지 예, 그래서 예, 그냥 한 달에서 한 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 예, 혹은 보통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사이를 기간을 두고 매매를 하는 거를 뭐 그날 당일날 뭐 종목을 샀는데 수익이 났다 뭐 5%든지 10%든지 수익이 났다 그럼 파는 거죠. 예,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다만 그거를 수익이 안 났어 근데 일주일에서 그렇게 해서 아 그러면 나는 이거 들어갈 때부터 이 종목 살 때부터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는 그래도 예상해보고 한번 나는 들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정도 안에는 왠지 수익이 날 것 같아.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주식 종목을 팔고 좀한 한 적어도 일주일 기간 정도에서 한 2주 정도까지 기간을 보고서 매매를 하는 거를 예 이제 스윙 매매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좀 이제 길어서 1개월, 2개월, 3개월까지 하면 뭐 중단기 매매 그렇게 하고 그 3개월 이상 정도로 매매했을 때는 중기 매매 뭐 그래서 6개월 이상 보통 6개월 이상에서 한 1년 이상을 봐야죠. 그래도 장기 매매 혹은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은 예, 한 1년 정도 이상을 두고 그 종목을 보유해서 이제 약간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주식의 뭐 대가라고 뭐 불리는 분이 있는데 예, 뭐 그런 분처럼 아주 초장기 투자를 나는 그래서 이 기업에 난 주인이 될 거야. 난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기업의 난 성장성과 가치를 보겠어. 예, 이 기업은 어떤 이 회사의 어떤 하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예, 그리고 수익을 내고 있는 예, 그 수익을 내고 순수익을 내고 뭐 그 수익을 내고 있는 어떤 지표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회사는 내실 있고 견고해. 시장이 어떻더라도 이 회사는 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근데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보니까 훗날 보면은 그래 올해 내가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내고 있는 순수익이라던가 뭐 그런 걸 봤을 때 이 회사의 현재 주가는 저평가가 되어 있어. 이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는. 그래서 나중에 이 가격에 사놓고 한 1년이고 2년이고 묵혀두면 이 회사는 시장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라는 게 훗날에도 괜찮을 것 같아. 그 경영자라던가 그 이사진이라던가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라던가 그런 걸 여러 가지 내실을 따져봤을 때 괜찮은 회사야. 뭐 이렇게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한 후에 예, 길게 보고 막 1년에서 한 3년, 5년까지 보고 이제 이런 게 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그런 매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에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분들은 대형주 중심의 대형주들 초대형주들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적어도 한 20조 이상 20조에서 뭐 적어도 한 5조 이상은 되는 초대형주들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시가총액 3천억이나 5천억 이상 이하 되는 회사가 거의 한 3분의 2는 될걸요? 예. 그만큼 많이 있어요. 다른 작은 중소형의 작은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그래도 지금 대세 상승장을 올해 작년 말부터 작년 2016년 11월 28일 대충 뭐 한 이 정도쯤부터 그 전부터 사실은 뭐 한 작년 한 10월쯤인가요? 그때부터도 뭐 작년은 이때쯤부터도 이제 뭐 대세 상승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가 어떤 증권과 신문이라던가 경제지 쪽에서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이제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 이 봉 하나가 거의 5일 단위의 봉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짧은 것 같지만 긴 기간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동안 여기서부터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쭉 떨어지는 흐름이 있는 것 같더니만 작년 12월 11월 28일을 좀 기점으로 해서 올해
7월 17일 정도까지 큰 흐름 속에서는 이게 쭉 이렇게 상승을 해오는, 예, 코스피로 보면요, 코스피 차트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흘러왔네요. 이렇게 쭉이요.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그러면 많은 개미들이 주식을 전업으로 하거나 주식으로 먹고 사는 개미들은, 특히 데일리 매매들이나 예, 그런, 예, 그 스캘핑 뭐 그런 사람들도 그럼 매일 주식, 그 HTS라고 그러나요? 예, 주식 HTS 앞에서, 예, 증권 매매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은 그럼 돈을 벌었겠느냐? 못 벌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못 벌었을 거예요. 예. 왜냐면은 그런 방식으로 매매하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사실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HTS는 이제 오랜만에 킨 거지만 켰고, 나름대로 좀 분석도 해보고 검토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뭐 저는 매매할 돈은 없지만, 예, 근데 뭐 분석도 해보고 싶고 분석도 해보고 싶고 검토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봤는데, 평소에는 그래도 스마트폰에 그래도 증권 어플이 있어가지고 이 주식을 좀 공부하고 안다는 건 되게 길게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안 하더라도, 예, 내가 투자를 안 하더라도 경제 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예, 주식판이 혹은 증권판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라던가 사회, 그리고 국제시장 혹은 국제사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증시라던가, 예, 예,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들을 그냥 관심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매매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막 수익을 막 많이 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글쎄요, 경제를 그냥 관심 있게 보고 싶어서, 예, 경제를 잘 안다는 거는 뭐 개인적인 어떤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의 어떤 부를 쌓고 부를 증진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좀 더 다른 방식의 관점이 있다면,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 사회나 혹은 이 나라 경제라던가 그걸 잘 이해해서 나에게 언젠가 돈이 좀 많이 있다면, 글쎄 나도 이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고, 혹은 이 경제라는 걸 잘 이해를 해서 내가 뭔가 나중에 베풀고 나누고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지향하고자 할 때, 아, 내가 경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좋은 이바지를 할 수 없지 않을까. 사회에 어떤 사회에 좋은 이바지를 하고 싶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은데 경제의 문외한이야. 예.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요.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30대, 20대 후반부터 이제 법 쪽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아울러서 경제 쪽에도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자체가, 제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성경밖에 너무 모르는구나. 뭐 2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그래도 시사나 사회 쪽을 공부하려고 좀 어떤 서적들이라던가 사회서적이라던가 뭐 역사서적이라던가 뭐 그런 걸 좀 살펴보기도 했지만, 법에 대해서는 내가 참 모른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난 너무 문외한이다. 20대 시절 전부 다를 거의 성경 연구와 좀, 예,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예, 제가 믿는 예수님, 예,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내 시간을 대단히 많이 쏟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알게 됐는데, 뭐 돈은 없지만 비록 현재는, 예, 당시에도 없었고 별로,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허락해 주신다면, 혹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에서 어떤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혹은 어떤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면 난 하나님께 어떻게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지? 뭐 그런 걸 할 때 난 경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 뭐 어떻게 기도를 드리겠어요. 물론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잘 아시니까,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이 나라 경제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서민들과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과 불우한 이웃들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 속에,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아는 그 지식 속에 나도 참여하고 싶은 어떤 선한 바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열심히 공부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법시험이라는 걸 아예 준비를 하면은 법을 빠른 기간 안에 내가 좀 습득하고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변호사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시험을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그런 후에 사법시험을 공부한 후에가 아니라 사법시험보다 더 먼저부터 거의 29살 때부터 그 주식 매매를 했어요. 그때는 뭐 알바 그때 성공회 대학 쪽에 청강을 헬라어 청강을 좀 다니면서 그 보조 출연 알바로 용돈을 벌면서 이렇게 알바하고 있을 텐데 알바로 용돈 푼돈 막 이제 한 6개월 일하니까 한 200인가 300 모였거든요. 이제 뭐 청강을 들으면서 내 용돈 쓸 거 쓰고 일주일에 3일인가씩 그렇게 알바를 하면서 일주일에 3일에서 한 4일 정도 알바를 하면서 3일은 신학교에서 뭐 신약 개론 그런 거를 좀 듣기도 하고 그리고 헬라어 청강을 하면서 좀 수업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던 와중에 모인 돈을 가지고 그 29살 전에 뭐 주식 만화책을 본 게 있어요. 되게 허접한 책인데 지금 와서는 제가 분류하기로는 약간 쓰레기책에 가까운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주식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별거 아니네. 그러면 주식 가장 바닥에 길 때 사가지고 그냥 묵혀두면 되는 거 아니야?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 뭐 해가지고 2007년 중반인가 그때 아마 알바하면서 모인 돈을 조금씩 뭐 100만원 모이면 그것도 넣고 뭐 50만원 모이면 50만원도 넣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뭐 하니까 그때가 증시가 좋았을 거야 아마. 좋아가지고 뭐 어떤 날은 5% 10% 수익도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거 재밌다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더 공부했죠. 그러면서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뭔가 했나 막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M&A 주가 좋네 막 그러면서 당시에 그래서 열심히 막 또 증권 공부를 막 하기 시작해요. 주식 공부를. 근데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루에 이런 주식 종목이 한 2000 종목 그때는 1800 종목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M&A 그때는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M&A 관련주들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M&A 그리고 인수합병 뭐 그런 거 검색어 막 구글에다 걸어놓고 하루에 나한테 이메일로 기사가 막 200개씩 막 오더라고요. 그럼 막 그거 다 읽어보고 막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뭐 어쨌든 그랬었죠. 뭔 얘기하다 근데 이런 얘기했지? 그 얘기하다가 그랬구나. 그래서 29살 때부터 일단 주식을 매매를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 맞을 거예요. 29살. 그리고 주식 책을 읽은 건 28살 그때쯤에 한 권. 그게 뭐였지? 이원복 씨가 쓴 거였나? 아니면 만화책 있어요, 만화책. 이원복 씨가 쓴 거. 근데 저는 별로 좋은 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요, 개인적인 기준에서. 그거 보고 주식 매매했다가는 그냥 망하기 딱 좋다라고. 지금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전혀 기억도 안 나는데요. 거기는 뭐 근데 별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주식이란 게 어떻게 하고 뭐 어떻고 그런 거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기억도 안 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어떤 저자가 쓴 책에 대해서 함부로 비평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근데 다만 제가 처음에 읽었던 책인데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밝혔네요. 제가 지금 현재까지 읽은 주식책은 대략 한 50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50권 정도. 10년 동안 대략 한 50권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50권 정도를 읽었는데 좀 괜찮은 책이라고 꼽을 만한 거는 어떤 한 권을 딱 읽어서 되는 책은 없고요. 적어도 최소한 한 종류 이런 걸 읽었을 때는 이런 부분의 어떤 노하우라던가 어떤 유익한 부분들 도움이 되는 부분들 주식할 때
주식이란 걸 이해를 하고 매매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유의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해서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걸 파악해보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이 한 권으로는 없어요. 절대로. 적어도 한 5권에서 한 10권 정도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주식 책만 봐서도 안 되고요. 주식 책만 그거 10권을 그러면 책만 보면 주식 매매 잘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차트 딱 펼쳐놓고 뭐 지수 차트라든지 코스닥, 코스피 2000 종목 그 종목들 개별 종목들 딱 펼쳐놓고 차트만 보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어떤 기업 가치도 봐야 되고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내용도 좀 봐야 되고 그 사업 내용과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 상황이라던가 국제 시장 상황 그런 것도 좀 봐야 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도 한때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1998년도 혹은 그쯤부터 주식 증권가가 막 활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래요. 98년이 뭐 얼추 한 20년 됐겠네요. 그 20년 동안 쭉 흘러왔던 주식 시장의 급등주의 패턴이 있습니다. 작전주 패턴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 패턴들이 글쎄요. 한 작년 말부터 올해 한 6월 올해 한 적어도 한 현재까지 적어도 한 9월 지금 오늘은 10월이지만 지금 10월 31일이지만 적어도 한 9월 중순까지 작년 말부터 9월 중순까지는 그 2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어떤 그런 작전 노하우의 패턴들이 안 먹히는 구간이 됐습니다. 좀 안 먹힌다기보다는 뭐랄까 중소형주들 중 가운데서 아니다 이건 정정 잘못 표현했네. 생각해보니까 작년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잘 먹혔어요. 내가 그때 검토했을 때 그 급등주 작전주 패턴들에 관한 그런 것들이 잘 먹혔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지배해왔던 약간 뭐 변형들이 있어요. 어떤 구간에서는 이런 유형들, 어떤 구간에서는 이런 유형들, 어떤 구간에서는 뭐 이런 유형들 막 그런 것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차트를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던가 그 외에 다른 것들까지 공부를 해서 종합적으로 잘 생각을 하고 종합을 해서 이 종목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만한 패턴들 그런 유행들이 한 1년씩 2년씩 구간마다 그런 일정한 패턴을 가지면서 작전주의 패턴 혹은 급등주의 패턴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이제 한 초반부터 이제 한 3월 정도부터인가요? 2월 정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2월부터 올해 2월부터 한 지금 적어도 9월까지는 그런 패턴들이 거의 이제 안 맞아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었다고 저는 진단을 해보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저도 아예 손을 놓고 다 그냥 증권이나 주식 쪽은 거의 관심도 별로 안 두고 있었죠. 나름대로 막 쭉 보고 보니까 쭉 보다 보니까 그런 판단이 서더라고요. 다만 대형주라던가 그런 쪽은 한 글쎄요 이 코스피 장을 2400포인트까지 끌어온 종목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을걸요? 총 2000 종목이 있지만 한 50여 종목이나 될까요? 한 50여 종목이 쭉 돌아가면서 그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제 상승을 끌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한번 이따가 나중에 한번 종목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종목들이 이 대세 상승장을 한번 이끌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종목들이 대세 상승을 이끌어가는 것인지 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 종목이 좋다 이 종목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한번 궁금해서 한번 지금 켜봤어요. 그리고 이 흐름을 그래도 좀 파악을 해두는 것이 훗날 나중에 또 뭔가를 하더라도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 단순히 지금 언론이 그러면 찌라시성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주식판에 이 주식시장에 끌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언론에서 막 이제 우리나라 경제 뭐지 중국과의 관계 복원 신호탄 이렇게 막 떠들어대면서 그걸 가지고 경제 쪽도 이제 복원될 것이다 하는 이제 약간 찌라시성으로 할 의도가 있는 것인가, 혹은 아니면 진짜로 복원이 되고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살아날 종목들이 정말 많죠. 일단 중국 관련주들이 살아날 관련 종목들이 많고, 아울러서 그것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나 회사들이 또 많죠. 한국 기업의 경제에.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됨과 아울러서 김정은과의 관계도 이 문재인 정부 때 감히 제가 그냥 뭐 어떤 근거 없이 그냥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좋아질 것 같다. 좋아질 것 같다. 단기적으로 보면 막 북핵 실험하고 트럼프와의 관계 틀어지고 막 미국과의 관계 막 악화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 흐름 속에서 북한이 핵실험하고 막 그러면 우리나라도 뭔가 좌불안석, 또 언론들도 이제 우리 보수 언론들도 막 공포를 조장하고요. 그런 속에서 무섭죠. 무서우니까 증시가 얼어붙을 수 있고, 해외 투자줄들,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조그만한 이 남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한류의 열풍으로 인해서 전 세계 꽤 유명한 국가가 됐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북한이 항상 문제야. 북한만 아니면 사실은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할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런데 북한 때문에 무서워서 못 투자하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공포가 도사리는 곳으로 해외에서는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북관계 문제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참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난번에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엄포를 내리고 막 되게 약간 위협하고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투자자들, 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투자자들부터 해가지고 거기다 김정은 정부라고 하시는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헌법상은 하여튼 뭐 위법한 국가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헌법 기준으로 보면요. 근데 유엔 기준이나 국제사회에서는 북한도 엄연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로 막혀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는, 혹은 우리나라 주식판은 늘 영향을 받아왔었죠. 그랬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제가 감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제 그냥 감으로 예측을 해보자면 남북관계 좋아질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의 미국과의 그런 어떤 승리님 어서오세요. 맞군요. 오늘은 제가 그냥 주식 방송을 열었어요. 뭐 주식 전문을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뉴스 언론을 보다가 한중 관계 개선 협의문 전격 발표, 관계 복원 신호탄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뉴스가 떴길래 증시 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뭐 저는 증권 매매를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투자할 돈도 없지만 그래도 주식을 10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의 흐름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그럼 실제 주식시장 종목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것 좀 살펴보려고
HTS, 이게 주식 HTS라는 거예요. 예. 하나대투증권의 HTS라는 건데, 예, 이걸 한번 켰어요. 예.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려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튜브에도 올려가지고 나중에 제가 살펴본, 제가 진단해본 우리나라의 코스피장, 그리고 코스닥장, 혹은 2000 종목의 개별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진단해보는 내용들이 훗날, 예, 나중에 과연 어떻게 될지, 예, 그거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지금 영상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승리님이 경제 쪽에 관심이 있다면 나중에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던지, 아프리카 방송은 제가 뭐 조회수가 적어가지고 한 달밖에 보관이 안 될 거예요. 이건 영상 끊어가지 않고 그냥 풀로 쫙, 어쩌면 오늘 한 4시간 정도 혹은 8시간 정도를 이 어떤 주식 관련 방송을 해서 그냥 쭉 갈 거예요. 시청자 없이. 시청자도 뭐 저는 원래 별로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걸 유튜브로 한번 올릴 거고,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의 그냥, 예, 이런 진단이.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전까지 얘기하던 거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저는 야구하는 형들한테도 그냥 얘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적어도 최소한 코스피 3,000원 한번 찍을 거다. 최소한. 예. 한번 찍을 거다. 예, 승리님, 지금은 이제 제가 쭉 한번 주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질문을 다 일일이 답변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쭉 갈게요. 다만, 지금 이 방송 지금 방금 전까지 멘트한 것 중에 주식 공부 많이 필요한 건가요?에 대한 답변이 될 만한 내용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예, 제가 주식을 한 10년 해오면서 읽은 주식 관련 서적만 해도 50권은 일단 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쭉 갈게요. 네. 질문을 해도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질문 답하다 보면 너무 3000%쭉 빠져가지고, 그래도 한 4시간에서 8시간짜리 영상을 아무래도 녹화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중에 보고 듣는 분들이 그래도 쭉 한번 그냥, 예, 뭐 재밌게 볼 수도 있고 흥미있게 볼 수도 있고 유익하게 볼 수도 있고, 예, 그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승님님이 방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속 이 방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매니저 드리고요. 예. 승리님 예, 이거 매니저를 들어오면 자동으로 되도록 그렇게 해놔야 되겠네. 네. 그거를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지금 채팅창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되나? 자동 매니저가 여기 있네. 예. 여기서 나 아이디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이디, 팬클럽, 자동 매니저 지정. 없네? 이게 팬클럽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자동 매니저 지정이? 선택된 아이들이 방송에 입장할 경우 자동으로 매니저로 임명됩니다. 매니저 추가 아이템 사용 시 15명까지. 이거가 자동 매니저 지정을 하려는데, 제 팬클럽이 현재 7명밖에 없어서. 예, 근데 네, 승리님을 자동 매니저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게 팬클럽만 되나 보네요. 그럼 나중에 하도록 하죠. 예, 그래요. 이게 들어올 때마다 매니저 클릭 안 하면 매니저가 안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클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동 가입을 자동 매니저로 해놓으면 알아서 들어올 때마다 매니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니저 일단 들여놓을 테니까, 예, 그리고 전 채팅창을 안 볼게요. 채팅창을 닫고, 다른 분들 들어오면, 예, 뭐 승리님이 계시면은, 그래서 지금은 채팅창을 안 보고 계세요라고 그냥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승리님 학원 가게 되면 학원 가시고, 예,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을 일단 닫을게요. 쭉 한번 이어가 볼게요. 나중에 이 영상은 승리님이 보면은 지금 19살이신데
글쎄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럼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하진 않을 거거든요. 예. 주식 얘기를 막 구체적으로 아주 막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않을 건데, 그렇게 하면 뭐 한 달 동안 제가 이 영상에서 계속 멘트를 하고 있어도 한 달 돼도 끝나지 않아요. 그만큼 주식 시장에서는 얘기할 거리들도 많고, 예, 주식 쪽은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쭉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예, 코스피 지수 적어도 3,000포인트 한 번을 찍는다. 예, 그런 거고, 글쎄요. 내일쯤에 장대 양봉 한번 뚝 더 쓸 수도 있겠다. 내일이나 적어도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예,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중 안에 이거 지금 이런 거 이 정도 길이만한 거 하나 더 뜰 수 있겠다. 예, 10월 10일자죠. 그리고 이때가 저가 대비 고가가 50포인트 정도 차이 나네요.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2396에서 예, 2475, 예, 한 80포인트 정도가 올랐는데, 예, 이런 장이 이번 주 중에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다음 주 중이라도. 예, 일단 이게 아니구나. 이게 봉 하나가 일주일 동안이군요. 이게 하루가 일봉이 아니에요 지금. 예, 주봉입니다. 예, 그러면은 아직 더 있다. 적어도 한 달 안에, 예, 이렇게 50포인트 정도 오르는 게 또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봉이 한 3개, 4개는 한 달이니까. 어쨌든 지금 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앞으로 내년 지금이 오늘이 10월 31일, 11월, 12월, 1, 2, 3, 4, 5 11월, 12월, 1, 2, 3, 4, 5, 6월이니까 8개월 정도군요. 예, 앞으로 8개월 정도 기간 동안, 예, 8개월 맞죠? 예, 8개월 정도 기간 대세 상승의 흐름이 있을 것 같다. 예. 그게 대형주 주도가 될지, 근데 대형주가 당연히 주도가 돼야지 대세 상승이라는 건 있어요. 일단, 예, 예, 대형주가 일단 쭉 가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 막 이렇게 또 따라서 가고, 그 관련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테마주들 뭐 그렇게 쭉 그게 가는 게 지난 19년 동안 거의 있어왔던 패턴들인데, 근데 다만 그 예외적인 게 이번에 최근에 여기부터인가요? 이날이 언제야? 5월 8일. 예. 그러니까 한 이 정도부터 올해 한 1월부터 있어왔던 1월, 2월 정도부터 있어왔던 요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 이때의 상승 때는요,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그렇게 막 대세 상승에 합류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혹은 작전주, 혹은 급등주, 막 그런 분류들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가령 예를 들면 2015년도 요때, 예, 2015년도 요때하고 요때부터 요까지가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 몇 년 동안 중에 기간 중에서 이런 구간도 대세 상승의 장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구간, 예,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은, 예, 지금 이런 구간, 예, 이런 구간 때는요, 예, 막 지금 1900에서 올해 지금 10월까지 2500포인트까지 이렇게 막 상승을 했지만, 실제 중소형주들 살펴보면요, 시가총액 한 1000억 이상짜리, 1000억 이하, 시가총액 한 600억, 7억 이하의 종목들, 그런 종목들 보면요, 상승한 종목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별로 없습니다.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 한 90% 정도가 거의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떨어지거나 횡보하거나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횡보했던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횡보했던 이 장중에는 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작전주들이나 급등주들, 예, 그런 종목들은 막 그 와중에서는 막 한 2배씩 3배씩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대형주들이 근데 이런 하락들을 주도했었고, 예, 대형주들이 뭐 이런 하락 때는 보통은 거의 다 대형주들이 주도, 이런 거, 예, 이런 거.
대형주나 혹은 중형주 이상급 시가총액 적어도 1조 이상의 종목들 그런 것들이 주도를 해요. 이렇게 코스피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는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소형주들은 이런 대세 상승자들은 장에서는 안 움직이느냐? 예, 이런 거요. 예, 이런 거. 예. 이런 장 때는 그럼 소형주들이나 예, 급등주들 혹은 작전주들은 안 움직이나요? 움직여요 이때도. 예, 움직이죠. 예, 움직입니다. 근데 그 확률적으로는 이런 때는 사실은 그 시가총액 1조 이상의 혹은 5천억 이상 정도의 종목들에 좀 길게 보는 마음으로 이런 구간이 얼마나 되는 기간이냐면요.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일봉이 아닙니다. 예, 이런 기간들이 얼마나 정도 기간을 두고 이렇게 움직이냐면은 예, 보면은 11월에서 9월 이것도 대세 상승 한번 갈 때 얼추 한 10개월 그리고 이때도 대략 1년 정도로 이렇게 움직였죠. 물론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종목 기간도 있었으니까 순수 상승 기간으로만 본다면 이거가 지금 6개월 정도 순수 상승 기간만 본다면 이것도 한 6개월 정도였고요. 예. 그리고 지난 올해 같은 경우도 이 대세 상승을 끌었던 기간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11월부터 7월까지 한 8개월이 안 돼요. 7개월 정도. 6개월 약간 넘는 기간이에요. 6개월 약간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쭉 상승을 했던 거고 지금 방금 얼마 전부터 이 정도까지 약간 하락을 끌었던 구간이 있는데 예. 2개월 정도 약간 하락 기간을 주고 약간 조정이라 그러는데 이런 걸 예. 하락의 기간을 주고 그 다음부터 쭉 가는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이제 어떻게 갈 거냐. 근데 저는 이번에는 대략 예,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상승처럼요. 가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요거 요거 영상 이거 영상 코스피 이후의 향방 예, 이런 제목으로 영상 한번 끊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로 제목을 바꿔서 예. 아니다. 지금 이 제목으로 해도 괜찮겠다. 예, 이 제목으로 해서 저장을 일단 영상 한번 끊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까지 쭉 얘기한 게 제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예, 그거는 어떻게 저장될지 특별히 이건 뭐 영상 편집도 하고 뭐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러진 않을 거고 그냥 거의 그대로 아마 유튜브에 올릴 것 같아요. 이거 일단 저장을 한번 하고요.